1번에 4, 2번도 4, 3번에 2, 그 다음 4번에 5, 5번에 1, 6번에 4, 7번에 3, 8번에 4, 9번에 5, 그 다음 10번에 2, 11번에 3, 12번에 4, 13번에 1, 그 다음 14번에 5, 15번에 2, 16번에 2, 17번에 5, 18번에 1, 19번에 5, 20번에 3, 21번에 4, 22번에 1, 23번에 4, 24번에 3, 25번에 2, 26번에 1, 27번에 4, 28번에 2, 29번에 3, 30번에 1, 31번에 1, 32번에 3, 33번에 5, 34번에 2, 35번에 1, 36번에 4, 37번에 4. 화작이야 지금 세 개는. 그 다음 38번에 3, 39번에 5, 40번에 2, 41번에 5, 42번에 4, 43번에 4, 44번에 5, 45번에 5. 그 다음 없네. 35번에 1, 36번에 4, 37번에 4, 38번에 5, 39번에 4, 40번에 1, 41번에 5, 42번에 5, 43번에 5, 44번에 2, 45번에 3. 이렇게 된다. 진짜 이상한 거 진짜 많이 찍었어. 저번이랑 점수가 똑같아요. 뭐지? 아, 저 그룹에서 하는 거 비문학 작살. 문학은 다 맞았어. 화작도 작살. 작사는 망했다. 그치. 매치에서 왜 찍는지 이상하네. 우리가 맨날 게임 매치만 하고 보니까 네? 좋아요? 매치가 노래만 해요. 네? 도대체 복합 양식성 특성이 도대체 무엇인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쌤, 앞으로 이거 네? 약간 그 뭐지? 모의고사 풀고 나서요 점수를 맨날 왜 보내주실 때가 있고 안 보내주실 때가 있고. 여보세요? 네. 잠깐만요. 아 그렇구나. 그냥 과제하고 같이 보내니까 한 번에 보낸 거예요. 다. 아마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보냈을 때. 오늘은 현대소설을 못 쓰는 것 같아요. 네. 일단 화작 기준 1등급 91, 2등급 83, 3등급 74 이등 이거 나왔고 83이야? 네. 아, 엄매 기준 1등급 88, 2등급 81, 3등급 72 요 정도 나왔던 겁니다. 몇 점이야? 아니, 네? 아니. 엄매 기준 1등급 88, 2등급 81, 3등급 72 요 정도 나왔던 거고 전체 오답 1순위는 14번. 네, 14번은 오답률이 가장 높고요. 14, 16 뭐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14, 16이 좀 비슷하고요. 사실 이 지문이 가장 오답률이 높아요 전체적으로. 비문학은 좀 그런 편이었고. 등급 컷이요. 예? 등급 컷 있잖아요. 네? 1등급 88이라고요? 예. 그럼 88까지 1등급인 거예요? 그럼 88 밑으로 1등급일까요? 아니 88까지가 88까지가 1등급이라는 얘기예요. 네. 예. 그 다음 81점까지가 2등급이라는 얘기고 그런 얘기예요. 이 정도면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문제들이. 조금 어려운 편입니다. 문학에서 오답률 가장 높은 문제는 27번. 잠깐 2등급 거몇 점이에요 화작? 83점이요. 오! 턱걸이 했어요.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27번의 오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문학 같은 경우는. 그럼 이렇게 딱 두 개 정도만 해볼게요. 지문은 읽었다는 전제를 좀 빠르게 볼게요. 네. 문학은 딱 그렇게 딱 오답률 높은 14, 16 같이 돼 있으니까 이거 같이 하고 27번 정도만 같이 볼게요. 채영이 17번 맞았나요? 그렇죠? 17? 예. 저 15, 17 들었는데요. 저는 14, 16 드렸어요. 저 현대소설 말았어요.
그럼 만 원 넣으세요. 생각이 그리지 마시고. 저 이렇게 웃기게 틀렸어요. 딱 여기만 틀려. 뒷문하고 가자. 아니 모르는 거를 그렇게. 이렇게만 틀리지 마. 아침 그 7시 라는 그게 있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시험도 아니지만 그렇게 쉬운 시험도 아닙니다. 근데 조금 비문하기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뭐 추론이라고 해서 뭐 엄청난 게 아닙니다. 그냥 A가 나올 때 B가 나온다를 A가 나올 때 C로 바꾸면 그 추론이 잘못했죠. 그냥 그 정도 문제니까 뭐 그런 건데 시험 문제 같은 경우를 보면 적절한 걸 찾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5번에 볼 때 관측범위 내 두 종류 이상의 강수입자가 만약에 혼재할 경우에 차상관계수만으로 교차상 관계수만으로 강수입자의 종류를 판별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게 16번 문제인데 14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일반적으로 비가 눈이 내릴 때 종류가 같고 나오죠. 종류 자체가 같거나 마지막 단에 보면 크기 자체가 이렇게 비슷하다. 이럴 때는 뭐 한다? 교차상 관계수. 이 교차상 관계수가 0.97 이상인데 이런 건 높은 상태라고 얘기한 거잖아 지금. 그죠? 근데 반대로 이런 입자 자체가 혼재되어 있거나 혼재되어 있다는 건 전혀 같지 않다는 거지. 그 다음 크기 자체가 다양할 때는 이런 교차 상관관계가 6.97 미만이다 라고 나오죠. 그리고 어쨌든 9.7부터는 높은 건데 9.6 0.96부터는 낮은 거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혼자의 경우에는 교차상 관계수만으로 강수입자 종류를 판별할 수 없는 게 맞죠. 왜? 이건 낮은 수니까. 이렇게 하면 이거 갖고는 판별이 좀 힘들다는 얘기잖아. 왜냐면 종류가 유사할수록 1에 가까운 거로 산출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건 낮은 값이니까 1에 먼 얘기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거 갖고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나올 때. 왜냐면 그 위에 볼 때 분명히 유사할수록 이런 유사할수록 그럼 뭐한다? 1 자체와 가깝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 이상 돼야 된다는 거잖아. 근데 이거부터는 내려가는 거니까 점점 뭐한다? 판별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잖아. 그 다음 15번 같은 경우는 기억이 의외로 적절한 건데 기억을 보면 강수입자를 고려하려면 반사도와 차등 반사도를 종합적 고려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잖아. 왜? 이렇게 한다는 건 결국은 뭐 한다는 거야? 서로 반사도로만 구별이 안 되는 게 존재한다는 건데 그게 1번처럼 이슬이 우박인지 집중호가 우박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 이 문단 마지막에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런데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정도 보면 나오죠. 우박의 경우 집중호와 강수입자 크기 및 개수가 달라도 반사도와 집중호와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사도만한 강수입자의 구별이 어려울 때가 있다. 우박의 경우 집중호와 강수입자의 크기 및 개수가 달라도 반사도가 집중호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럼 지금 우박과 집중호를 비교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정답 2번밖에 나올 게 없지. 대놓고. 그 다음 16번. 16번에 2번 같은 경우에 A하고 C는 서로 비례관계라는 얘기는 이거하고 똑같잖아. 16번에 3번을 가지고 볼 때 A가 올라가면 B도 올라간다. 이런 관계가 되는 거잖아. 강수 크기에 영향받는 A와 C는 서로 비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A 같은 경우에 강수의 입자 자체가 존재 자체를 안 해. 그러면 값이 얼마 나와야 돼?
A는 A 맞아? A 맞지? 얼마나 돼? 존재를 하지 않으면 0이 나오지 않을까? 어디서요? 0이지. 두 번째 문단에 보면 나오잖아. 두 번째 문단에 한 4줄 보면 이중 편파 레이더 역시 이원이 활용하는데 먼저 숨쉰된 전파와 수신된 전파의 강도를 비교한 갑인 반사도 중에서 강수입자 대략적인 크기와 개수를 파악한다. 그럼 강수입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없다는 얘기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B야? B? B가 아니지 C지. 그치? 잘못 썼지. C라는 거는 만약에 강수입자 자체가 존재를 안 해.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 다양하게 나오고. 그치? 나오잖아. 0이 아닌 값도 존재한다고 하잖아. 다양하게 얘기가 되지. 네 번째 문단 마지막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 차상위 분차는 전파에 방해하더라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강수입자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도 0이 아닌 값도 산출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얘는 0이지만 얘는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둘이 비례관계가 성립할 수는 없지. 아예.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7번 같은 경우 되게 간단하죠. 그냥 전담할 일단 얘기할게요. 분명히 지문에서 볼 때 차등 반사도라는 거는 17번을 볼 때 차등 반사도라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 계산을 수평 반사도에다 그치? 수평 반사도에다가 이렇게 수직 반사도 자체를 뺀 값을 차등 반사도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 지문에 나와 그렇게. 세 번째 문단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죠. 차등 반사도 수평 반사도 수직 반사도를 뺀 값으로 수평일 땐 양, 수직일 땐 음이다.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여기는 지금 볼 때 이게 뭐가 안 나왔어? 반사도만 있고 차등 반사도만 나왔고 수평 반사, 수직 반사도의 값이 안 나왔잖아. 근데 지금 보면 A가 얼마야? A가 차등 반사도를 가지고 볼 때 2.5dB이고 B를 볼 때는 차등 반사도가 0이래. 그러면 5번에 볼 때 B지역은 차등 반사도가 A지역보다 작고 반사도가 A지역과 동일하므로 여기까지 맞지? 왜냐면 A와 B를 볼 때 둘 다 반사도는 얼마야? 45dB 라고 나오잖아. 그치?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까지 맞아. 차등 반사도가 실제로 B가 더 작고 반사도는 A, B가 동일함으로까지 맞잖아. 근데 마지막에 이 얘기 나오지. 5번에 볼 때 P 지역의 수직 반사도 자체가 A 지역의 수직 반사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 작을 수가 없잖아. 커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정말 간단하게 보면 어차피 이렇게 보는 거잖아. A와 B를 갖고 볼 때 어차피 여기 나오는 값 자체가 차등이 둘 다 만약에 보면 얘 같은 경우가 지금 나오는 게 2.55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 차등 자체가 0이라는 거잖아 지금. 그럼 어차피 뭐에다 뭘 빼야 돼? 수평에다가 수직을 빼야 되잖아 기본적으로. 그럼 최소한 뭐가 똑같다는 거야? 수평값은 똑같다는 거잖아. 수평값 자체가 똑같으면 당연히 뭐 해야 돼? 수직값 자체가 얘가 같은 값이 나와야지 0이 되는 거고 얘는 더 작은 값이 나와야지 2.5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무조건 크겠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10이라고 한다면 이 값은 똑같다면 어차피 그냥 40으로 봐도 상관없지만 10으로 본다면 얘는 뭐 해야 돼? 똑같이 10이 아니라 이건 7.5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얘는 뭐야? 똑같이 10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무조건 이 값이 크지.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어쨌든 이거를 생각하고 움직여줘야 되거든. 이런 거를 생각해 봐야 돼 머릿속에서. 숫자 자체를 40으로 안 집어넣어도 상관없어.
그냥 여기를 똑같이 2로 놔도 돼. 1로 놓으면 얘는 어차피 뭐야? 아니 2.5는 커야 되니까 얘를 만약 2.5를 놓으면 얘를 뭐 해야 돼? 똑같이 0을 내야 되잖아. 1 0을 내야 돼. 근데 이거 2.5면 2.5잖아 어차피. 간단하잖아. 그러니까 정답 5거야. 그러니까 산수 문제라고 얘기한 거야. 간단한 거야. 자, 그 다음 27번 쪽으로 넘어가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추론 문제나 산수 문제가 아예 안 나오진 않을 거란 말이야. 우리가 작년도 7월 문제야. 고3 거. 작년도 7월 문제인데도 이런 거 나오잖아. 3학년은 얘기했잖아. 3, 4, 6, 7, 9, 10 이렇게 6번 본다고. 오케이? 그리고 12월까지 수능까지 7번에 어쨌든 모의평가와 수능을 봐. 학교에서는. 자, 27번은 적절하지 않은 거야. 필수에서는 이건 그냥 표현법 문제니까 간단할 수도 있어. 영탄절 표현이 딱 봐도 두 번째 줄에 산천을 의거한데 임산은 달라졌구나 나오잖아. 영탄절 표현이지. 그 다음 사수의 대꾸 어디 있어? 모모는 모모하고 모모는 모모한다 라고 추정이 잘 나왔지. 맞아. 세 번째 인격. 오수의 인격이 있어? 갈매기가 유신하다고 얘기하잖아. 그럼 갈매기가 신이가 있다. 그러면 의나 있네. 그리고 신이가 있으면 나와 가깝다는 얘기잖아. 근데 네 번째, 실수에서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해서 상대방과의 동질감을 표현한다. 얘는 조금 봐야지 해석을. 그럼 실수를 봐봐. 검은고 흥진하거든. 흥이 다 하거든. 흥이 끝났다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조대로 내려가니 조대가 낚시터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거 낚시터가 몰라서 상관없어. 어쨌든 조대로 가니 부었던 맑은 물 피로나니 고기가 보이는구나. 아이야 미끼를 만들지 마라. 취덕이나 하울이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진짜 낚시할 거 아니니까 미끼 달지 마. 이런 거잖아. 그럼 아이한테 말은 건넸지만 아이하고 나는 뭔가 동질적인 게 아니잖아. 그치? 정답 4번. 이렇게 되는 거잖아. 5번. 실수에서는 오수에 언급된 데다가 다시 언급한다. 그게 뭔데? 검은고 오수에 나오고 실수에도 검은고 나오잖아. 그럼 정답 4번. 나오죠. 이렇게 됩니다. 같이 가는 케이스니까 딱 거기까지만 볼게요. 29번까지만 볼게요. 다를 뭐 안 본다고 쳐도. 박인누는 그리고 되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양반은 어쨌든 나올 순간도 항상 있어요. 정철하고 더불어. 가사에 가장 빈도 높은 사람이 박인누하고 정철이 결국에는. 거기 나오지. 자연에서 한꺼번에 섬의 형성한 4대부대의 시간을 일컬어 강호시가라고 얘기한다. 시계가는 자연친아이다 이 얘기지. 강호시가에서 자연은 화자에게 익숙한 곳일 수도 사람들이 쉽게 찾지 못한 곳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자는 화자가 오랜 세월을 거쳐 찾아온 공간으로 자신이 바라던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화자에게 만족감을 준다. 화자는 자연 속에서 번잡한 속세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자연과 더불어 유일한 삶을 향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1번에 자연은 화자가 고향의 산천이 그대로 있다고 말하는 걸로 보아 고향 산천 그대로 있으면 익숙한 곳이겠지. 두 번째, 나의 자연은 임자 없이 감춰져 있던 곳이다. 임자 없이 감춰진 곳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쉽게 발견되지 않은 곳이라는 얘기잖아. 세 번째, 신령과 백수는 자신이 바라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찾기 위해 하다가 노력한 세월이다 라고 했는데 보통 백수는 뭘 의미하는 거야? 여기서 실업자야?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이때 백수는 뭐야? 머리가 하얀 사람이라는 뜻이잖아. 그 다음 가해사 10년은 종사 후에 고향에 들어왔으니까 고향에 들어오지 않은 시간이지. 그러면 10년은 뭐 한 거야? 내가 세속에서 어쨌든 뭐 벼슬 하거나 살았던 시기를 얘기하는 거고 백수라는 건 그냥 늙었다는 뜻이니까 둘 다 하자고 노력한 대로가 아무 상관도 없지. 정답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어지러운 기별과 뜬구름에서 속세대 부정된 인식한다. 뜬구름 같다. 그 다음 어지러운 소식만 들린다. 안 좋은 거잖아. 가는 그냥 봐도 안 좋네. 그리고 살감명리가 뜬구름 본 듯한다. 그러면 대충 봐도 된다는 거잖아. 비에서 위를 보면 의미 없는 거잖아. 마지막, 산수관에 누워있는 모습과 무대의 맑은 경치를 바라보는 모습. 그럼 놀고 있는 거니까 자연 속에서 놀고 있겠지. 그러니까 정답 3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